네, 바로 다음 작품 춘향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작품입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요. 그 전체적인 줄거리 같은 경우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판소리의 소설로 기본적으로 춘향과 판소리가 소설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들이 있죠. 이 판소리의 소설의 특징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악과 풍자에 의한 골개미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요. 당연히 판소리답게 언어 유희를 통한 해학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또 판소리 사설의 영향에 의한 운문체와 산문체의 혼합이 나타나고요. 서술자 개입에 의한 편집자적 논평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 또 언어의 이중성을 지니는데 이 언어의 이중성은 양반층의 한자 고사와 평민층의 어떤 아니 뭐라는 거야? 그 음담패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일상어 이런 것들이 자주 사용된다라는 거고요. 또 주제의 이중성도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인 주제는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또 유교적으로 춘향의 정절 요거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불이한 지배계층에 대한 민중의 항거를 뜻하고요. 신분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 사상을 네. 그리고 어떤 신분 상승 욕구에 대한 어떤 평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뤘다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어떤 확장적 문체에 따른 장면 극대화가 굉장히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재미있는 장면, 이걸 판소리로 따지면 눈대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다른 부분에 비해서 길게 끌어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흥미나 생생함, 집중도를 높이지만 전체 작품의 균형을 망가뜨리는 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에 애초에 그런 이제 뭐랄까 근원 설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암행어사설화, 연려설화, 신원설화 그리고 염정설화 이런 것들 예, 가지고서는 우리가 나타난 어떤 판소리의 소설이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 본관 사또가 정절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수청을 들지 않는 춘향을 억압하는 장면이에요. 보겠습니다. 사또가 관노의 우두머리를 불러 묻는 말이 기생 점고 다 되어도 춘향은 안 부르니 퇴기냐? 순호 여쭈어대 춘향 어미는 기생인데 춘향은 기생이 아닙니다. 자, 춘향의 신분 뭐라는 거죠? 춘향은 기생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순호가 얘기를 해줍니다. 사또묻기를 춘향이가 기생이 아니면 어찌 규중에 있는 아이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가? 춘향이 유명한 이유 굉장히 아름다워서라는 거죠. 순호 여쭤네. 원래 기생의 딸이 없죠. 덕색이 있는 까닭에 검문세족 양반네와 1등 재산 한량들과 내려오신 관리마다 구경코자 감청하지만 춘향 모녀 거절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양반상하 막론하고 한 동네 사람의 소인들도 10년에 한 번쯤이나 얼굴을 보되 말 한마디 없었더니 하늘이 정한 연분이지 국왕삽도자재 이도련님과 백년가약 맺었고 이 도련님과의 백년가약 그러니까 금성맹약이죠. 예. 도련님 가실 때에 장가든 후에 데려가면 당부하고 춘향이도 그렇게 알고 수절하여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또가 화르네요. 이놈 무식한 상놈인데 무슨 소리냐. 순호의 말을 무시하는 사또의 모습에서 포악한 성격이다라는 거죠. 없떠한 양반이라고 엄한 아버지가 계시고 장가도 들기 전인 도련님이 시골에서 처벌어도 살자 했고 이놈 다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면 죄를 면치 못하리라. 이미 내가 저 하나를 보려는데 못 보고 그냥 두랴.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서 어이구 앞에 뭐 하나 뺐네요. 아 스타라는 건데. 관탈민녀설화 있죠. 예. 어, 관료직에 있는 사람이 평범한 여자를 탈한다. 예,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그래서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서 억압하려는 사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방과 호장이 여쭈오되 이방과 호장이 거절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기생이 아니다. 두 번째, 전임 사또 자제 도련님과 맹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이는 다르지만 같은 양반이다. 춘향을 부르면 사또 체면이 손상할까? 그러면은 결국 사또의 체면을 깎는 거다. 사또 크게 성을 내요. 만일 춘향을 늦게 데려면 호장이야 각 부서 두목들을 모두 내쫓을 것이니 빨리 대령하지 못할까? 탐가 논리죠. 육방이 소동하고 각 부서 두목이 넋으리러. 김범수야 이번수야 이런 별일이 또 있느냐. 불쌍하다 춘향정절 가령케 되게 싶다. 사또분부 지엄하니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불쌍하게 여기고 있죠. 사령과 감로가 뒤섞여서 춘향집 앞에 당도하니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감로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만 생각하며 오는데 그러니까 춘향의 태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돌하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인물인데 백년 가약을 맺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좀 흔한 약간 좀 평범한 그 당시에 이제 평범한 여성으로 변모해요. 오매불망 백년 가약 그러니까 이제 오매불망 그 전전반칙하는 그냥 여인. 그러니까 정절을 지키는 여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약간 좀 어떤 부분이 드러나냐면 약간 좀 그런 이제 이중적이고 약간 모순적인 그런 면모가 드러난다. 망측한 하늘닭에 놓았으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으리요. 여기서 편집자 좀 높여서 한번 드러나죠. 탑도 배우 혹하여 책방에가 회계 나리님을 오시라고 하여라. 회계 보는 생원이 들어오던 것이었다. 삿도 매우 기뻐. 자네 보게. 저게 춘향일세. 그 계집 매우 예쁜 것이 잘생겼어. 사또께서 서울 계실 때부터 춘향 하시던데 한번 구경할 만하오. 사또 웃으면 자네가 중매하겠나? 이윽히 앉았더니 사또가 당초에 춘향을 부르시지 말고 중매쟁이를 보내어 보시는 게 옳았을 것을 이를 좀 경솔하게 하였소마는 이미 불렀으니 아마도 혼인할 밖에 다른 수가 없어. 춘향의 의사를 무시하고 혼인을 처당할 생각을 하는 사또와 회귀보는 생원입니다. 사또 매우 기뻐 춘향도를 분부하되 오늘부터 몸단자 바르게 하고 수창을 거행하라. 사또 분부 황송하나 일부 동사 바라오니 분부 수행 못하겠어. 권력층에게 항거하는 어떤 춘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삿도 웃으며 말한다. 아름답도다. 계집이다. 네가 진정 열리로다. 네 정절 굳은 마음 어찌 그리 어여쁘냐. 당연한 말이로다. 그러나 이수재는 서울 사대부의 자제로서 명문귀족의 사위가 되었으니 한순간 사랑으로 잠깐 기생질하던 너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겠느냐?
너는 원래 정절에서 정절을 지키다가 고운 얼굴 늙어가고 백발이 난무하여 강물 같은 무정한 세월을 환탄할 때 불쌍고 가련한 게 너 아니면 누구냐? 그러니까 이몽룡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 네가 지킨 정절은 다 개고생, 헛수고다라는 거죠. 니아미를 수절한들 연료 칭찬 누가 하냐? 그것은 다 버려두고 니고 올 사또에게 매임이 오르냐? 어린 놈에게 매임이 오르냐? 그러니까 절개 지키는 건 의미 없고요. 자기도 잘 나가는 양반인데 그냥 내 편으로 들어와라 이거죠. 춘향이 여쭈어대. 충신불사이군요. 열녀불경이구나. 절개를 본받고자 하옵는데 계속 이렇게 분부하시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옵고 열녀불경 이부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죽여라라는 겁니다. 죽음을 불사한 각오라는 거죠. 이때 회계다리가 썩 나서서 하는 말이 야, 이 그년 요망한 년이로고 사또 일생 소원이 천하일색이라 이를 여러 번 사용할 게 무엇이냐. 사또께 없어 너는 축혀세워 하시는 말씀이지 너 같은 기생부리에게 수절이 무엇이며 정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생을 무시하고 있죠. 부관을 전성하고 신가사또 영접함이 법도에 당연하고 사리에도 당연거늘 괴이한 말 하지 마라. 너희 같은 천한 기생에게 충렬 두 글자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 천한 신분인 춘향에게 충렬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춘향이 하도 기가 막혀 천연이 앉아 여쭈어대. 추묘연려 상하 있어? 자세히 들으시오. 기생으로 말합시다. 추묘연려 없다 하니 낱낱이 아래리다. 해서기생 농산에는 동선역에 죽어있고 산천기생 아이로는 칠거장 능히 알고 진주기생 농계도 우리나라 충렬로서 충렬문에 모두 길길이 맞들고 청주기생 화월이는 삼층각에 올라있고 평양기생 월선에는 충렬문에 들어있고 안동기생 일지용은 살았을 때 연료문 지은 후에 정경부인 명석이 써니 기생모함 없어서 그러니까 충효 연료에 해당하는 기생을 나열 자신의 지조 정절을 지키겠다는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춘향이 다시 사또에게 여쭈되 당초에 이수제 만날 때 삼가 바다를 두고 맹세한 굳은 마음 소첩의 한결같은 정절을 맹분 같은 용맹이라도 빼어내지 못할 터요. 소진과 장의의 입담인들 첩의 마음 옮겨가지 못할 터요. 공명선생의 높은 제도로 동남풍은 빌었으되 일편단시 소녀의 마음을 굴복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소진과 장의 얘기를 하고 공명선생 얘기를 하고 기산의 허유 얘기를 하고 서산의 백이숙제 얘기를 하면서 뭐한다?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킴이 고사를 인용을 해가면서 자신의 지조를 저렇게 지킴이 당연하다 얘기합니다. 첩의 몸이 비록 천한계집이나 이들을 모르리까 사람의 첩이 되어 남편을 배반하는 것은 벼슬하는 관장님 대 나라를 배반하는 것과 같사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탓도 크게 화르네요. 2년 들어라. 모방과 대역하는 죄는 능지처참하고 관장을 조롱하는 죄는 율법에 적혀있고 관장을 거역하는 죄는 엄한 형벌과 함께 귀양을 보내느니라. 죽는다고 서러 마라 라고 여러분 사또가 죽이려고 합니다. 여튼 이러한 관달민녀 설화에 따른 어떤 억압하는 장면과 또 이런 억압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고 하는 춘향의 모습에서 인간해방 사상 같은 것들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